봅시다. 오늘 할 얘기. 오늘은 지난번에 잠깐 밑자락을 깔아놨었던 가정법에 대한 이야기 할 거거든요. 근데 가정법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짧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길어져 봤자 뭐 이렇게 크게 재미가 있을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짧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가정법. 재현, 무조건 뭐 외워라? 가정법은 무조건 공식을 반드시 암기하셔라.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가정법은 발견할 수 없어요. 발견할 수 없고 읽을 수가 없어. 그럼 당연히 문제도 못 풀고요. 두 번째로는 저런 썩을. 우재, 뭐? 번호, 뭐? 과거 사건.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사건이다가 아니라 사건의 시점이죠. 이 사건이 언제 발생한 거냐, 언제 발생한 사건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세요. 가정법 자체를, 가정법은 시제 표현과, 가정법은 시제 표현과 조동사,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거다. 오케이? 기현, 가정법은 공식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두 가지야? 불러요? 근데 문자로 보낼 순 없잖아 지금. 불러야지. 그렇지? 가정법은 공식 그냥 두 개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많았어. 과거 말고.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덤앤더머라고.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죠? 그런 영화도 있어요. 둘이 합쳐 IQ 100 뭐 이런 영화도 있어요. 오케이? 잘 생각해봐. 자, 가정법 과거랑 과거를 딱 두 가지입니다. 오케이? 물론 가정법의 종류가 가정법 현재도 있고 가정법 미래가 있긴 해요. 근데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건 약간 설명한 다음에 교재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다.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이렇게 해서 완이 가정법 과거 공식. if, 주어, 과거 동사. 근데 여기서 잠깐 과거 동사 부분에서 한 가지 추가해야 될 이야기가 있죠. 비동사를 쓰면 그렇지. 뭐를 쓴다. 이게 있었고요. 종속절 끝난 거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주어. 그런 다음 would, should, could, 그리고 might. 그 뒤에다 뭘 써야 돼? 동사의 원형을 쓰겠죠. 여기 그 가정법 과거의 공식이다.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그럼 형준아,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이 뭐예요? if, 주어. 잘 생각해봐. 그쵸. 과거 완료니까 head pp라는 형태를 써야겠죠. 그런 다음에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그 뒤에다가 그렇지. 여기서 진우야, 가정법 과거는,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언제적 사건이에요? 과거. 봐봐. 그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려졌던 그림 있지, 기억나니?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려줬었냐면 기준점을 두 개를 잡았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과거였던 거고 여기가 현재였던 거거든요. 여기 두 가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가정법 과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렇게 되는 부분이 가정법 과거 완료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정법 과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현재가 아니라 여기 얘는 현재 사실. 여기 현재 사실.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기억하라고 했던 것이 얘는 동일 시점.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현재 시점, 현재 사실과 동일 시점. 오케이? 진우, 그러면 다시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떤 이야기를 하겠어요? 과거. 그렇지. 더 이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 사실. 근데 과거 사실임과 동시에 뭐 해라? 이전 시점. 이렇게 해라. 라고 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일단은 공식을 반드시 외워두셔라. 라고 했어요. 저걸 먼저 해주시고
지난번에 여기까지는 필기를 좀 해줬던 것 같은데 혹시 요거 있었나요? 그 시험 문제로 보면 결국에 이제 문법 문제를 보면 뭐가 나온다? 결국은 공식 문제가 나올 거예요. 공식 문제. 그래서 가정법 과거의 공식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아니면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공식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공식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공식만 외운다면 다 풀 수 있는가? 한 가지만 추가합시다. 여기서 가정법이라는 부분에서 한 가지 추가, 근데 꽤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혼합가정이라는 것이 있죠. 혼합가정이라는 것이 있다. 혼합가정. 그러니까 혼합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가정법을 혼합해서 쓰는 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부분과 가정법 과거라는 부분을 혼합해서 섞어서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오케이? 그런데 이런 거죠. 예문 하나만, 두 개의 예문이 있을 텐데 if, he, had enough money 이렇게 있고요. I could buy the car 이렇게 말한 문장이 있어요. 자, 이 문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 if I had met before 이렇게 그리고 잠깐만 여기 he라고 써야겠죠. he I could 이렇게 문장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문장을 보니까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완이 공식에 맞춰서 쓰고 있어요? 맞춰서 쓰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얘는 공식에 맞지 않죠. 왜 공식에 맞지 않다라고 말을 하냐면 if 한 다음에 여기서 조건적으로서는 had pp, had라는 형태를 써서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공식을 썼죠. 그런데 원래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다고? 그러면 이쪽이 선택이 된 거고, 그렇다면 이렇게 조동사 have pp라는 형태를 썼어야 한다. 인데 뒤를 보니까 조동사 다음에다 동사의 원형의 형태를 써버렸다는 거죠. 그럼 공식에 잘 맞지 않는다. 공식에 잘 맞지 않으니까 무조건 틀렸다. 인가? 잠깐 내버려 두시고요. 그럼 밑에 것도 잠깐 보자고요. 밑에 것을 보니까 여기도 if라는 형태를 썼는데 뒤에 보니까 had met라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공식을 썼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have pp라는 형태를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조동사, 동사의 원형이라는 형태를 썼다고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봤을 때 동일한 패턴으로 잘못 썼죠. 동일한 패턴으로 공식에서 어긋나게 문장을 썼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더라. 이건 거죠. 왜? 동일하게 공식에 맞지 않는데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냐. 이런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우린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너희가 가정법 문장을 만나면 문제를 푸는 순서를 이렇게 하자고요.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가정법 문제를 만나면 첫 번째로는 공식을 보자고요. 그 공식에 맞춰 썼는지, 그 공식을 맞게 썼는지, 맞지 않게 썼는지 이걸 나누자고요. 근데 문장을 봤는데 공식에 맞게 잘 썼어. 그럼 잘한 거죠. 그럼 만든 문장이 되는 거죠. 잘했어요. 그냥 통과. 그런데 그 공식에 맞지 않는다. 그럼 공식이 뭔가 안 맞아 라고 하면 무조건 틀렸어 라고 하지 말고 두 번째, 2단계로 넘어가서 공식에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뭘 찾아라? 사건의 연결성을 찾아라. 사건의 연결성을 찾아라. 그래서 그 사건의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없고가 될 텐데 그 사건의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된다? 얘가 바로 혼합가정이라는 형태가 돼서 그건 맞는 문장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사건의 연결성도 없어. 공식이 안 맞는데 사건의 연결성도 없어. 그럼 이건 뭐야? 그냥 비문이죠. 그냥 바로 틀린 문장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찾아주시라고요. 순서를 좀 잡아서 이렇게 가도록 하자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건의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냐? 생각해보면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얘는 뭐다? 과거의 사건이죠. 과거의 사건,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그럼 가정법 과거는 뭐다? 얘는 현재의 사건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봤을 때는 그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안 주고 있다? 얘는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예전에 충분한 돈이 있었더라면 지금 차를 살 수 있다. 이건 연결이 안 돼요. 돈이 지금 많아야 지금 차를 살 수 있죠. 예전에 돈이 많았다면 예전에 차를 살 수 있었겠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얘는 뭐가 된다? 현재의 사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장을 봤을 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전에 그녀를 만난 적이 있었더라면 내가 지금 그녀를 알아볼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사건의 연결성이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가정법 과거 사건이니까 가정법 과거를 썼고요. 여기는 현재 사실이니까 가정법 과거를 썼다라는 거죠. 그럼 사건도 연결이 되고요. 그럼 그거는 문제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맞는 문장이 되더라. 이게 혼합 과정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잠깐만.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만 해도 가정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저절로 해결이 되거든요. 오케이? 됐죠? 공식 반드시 외우시고 한 가지만 조심하셔라. 혼합 과정. 혼합 과정의 여부만 잘 기억하셔라. 됐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좀 어렵습니다. 좀 헷갈리고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한 가지만 혼합 과정 같은 경우는 혼합 과정 문장 같은 경우는 힌트가 있다. 어떤 힌트가 있다? 여기 힌트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옛날 일이야. 이거는 옛날 일이고 이거는 지금 일이야 라고 힌트를 주게 돼 있어요. 그 힌트를 보고 아 혼합 과정을 썼구나 라는 부분을 찾아내실 수 있으면 된다. 되셨죠? 오케이? 쟤는 근데 손이 왜 그러냐? 게임을 많이 해서. 그렇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죠? 자, 봅시다. 여기까지. 됐죠? 여기가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네? 저요? 왜요? 방금 딴 생각했잖아. 아니, 딴 생각을 안 했는데. 에이. 아니, 진짜 기지개 피고 있었는데요? 네가 가려지기엔 기현이가 너무 왜소해. 예. 아, 빨리 와. 왜요? 막 올 거야, 그냥 올 거야. 아, 그냥 올 거잖아. 뒤에 쓸게요. 그래, 아니야. 몰라요. 아니, 딴 생각 1도 안 했는데. 아니, 진짜 너무 억울한데요? 알아. 억울하지. 억울하게 생겼어. 알아. 생긴 거 억울해. 아니. 그렇지, 억울해. 자, 보세요.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냥 기본적인 가정법이 있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 요거 그렸잖아. 요 그림 있잖아. 요 그림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처럼 조그맣게 그려놨지만 요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준우야 잘 생각해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가정법 과거는 뭐다? 동일 시점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현재에 서서 현재를 바라본 거죠. 과거에 서서 과거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게 가정법 과거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태준 잘 봐봐. 현재에 서서 옛날 얘기를 하거나 과거에 서서 그전 얘기를 하거나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너희가 머릿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동일 시점이냐 이전 시점이냐 요것만 제대로 기억하면 되잖아요. 됐죠? 그럼 요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 조금만 더 해보면 두 번째 요게 이제 공식이었던 거고요. 첫 번째 공식이었던 것이고 두 번째로 해야 될 이야기는 뭐냐? 바로 요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의 종류죠. 가정법의 종류요. 가정법의 종류가 재현 뭐뭐 있어요? 첫 번째 가정법의 종류 첫 번째로는 이런 썩을 if가 있죠. if를 사용할 수 있죠. 두 번째 테일 가정법 들어본 거. 그렇지. I wish라고 하는 것이 있죠. I wish 가정법이 있고요. 또 otherwise 그건 뒤에 나올 건데 otherwise는 좀 이따가. 오케이. I wish랑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것이 as if죠. as if 가정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기현 또 네 번째 그렇죠. without 가정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 테일이가 이야기했던 기타 등등
뭐 자잘한 표현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if를 사용하는 가정법 같은 경우는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한 거니까 굳이 또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I wish 가정법이나 as if 가정법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하얀색은 가정법 과거였어요. 노란색은 가정법 과거 완료였습니다. 요거 여기서 하얀색은 가정법 과거였고요. 노란색은 가정법 과거 완료였어.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1번. 1번을 보니까 I wish. wish. 난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한 다음에 I were rich. 이렇게요. I wish I were rich.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바라는 거죠. 지금 소망하는데 내가 지금 돈 좀, 나 주머니 이렇게 뒤져보니까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3번. 3번은 뭐냐? I wish it. 바랬었던 거라고요. 언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그 순간에 바랬었어요. 어떤 것을? 그 순간에 돈이 많기를. 이렇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이 순간에 내가 바랬던 것을 시간축을 그대로 옮겨서 이쪽으로 왔을 뿐이에요. 진우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동일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노란색을 좀 써볼까요? 2번을 보면 2번 같은 경우 이렇게 쓸 수 있죠. I wish. 내가 지금 바라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바라는 건데 잠깐만요. 지금 바라는 건 지금입니다. 바라는 건 지금인데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돈이 언제 많은 거야? 그 과거 그때 비트코인 터지기 전에 내가 그때 돈이 많았었어야 했는데 못 샀네? 이거 아니야. 그럼 뭐야? I wish I had been rich. 이렇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요거를 그대로 옮겨가면 4번 문장을 옮겨가면 바라는 순간만 과거로 옮겨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I wish it. 이렇게. 그런 다음에 뒤에 어떻게 써야 돼요? I had been rich.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테일 됐어요? 괜찮아? 오케이. 그럼 봐봐. 요렇게 문장들 써놓고 나서 사실 요 내용을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해도 됩니다. 오케이? 그냥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동일 시점에 대한 거냐? 그러니까 동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야?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준점이 어디가 되는 거야? 주절 되는 거예요. 주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절에 있는 시제랑 동일한 거냐? 주절에 있는 시제보다 이전 이야기냐? 이게 되는 거예요. 태준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됐죠? 그럼 봐봐. 이 문장을 좀 바꿔 써볼게요. 이 문장을 바꿔 써보면 내용이 더 확실해지는데 얘를 바꿔 쓰면 뭐냐면 이런 거야. 즉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법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가정법의 반대로 뭐가 있겠어요? 진실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겠죠. 그 진실이 뭐예요?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등부에서 야 이걸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꿔봐.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바꿔봐. 이런 식의 문제는 사실 잘 출제가 되진 않아요. 이렇게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희 학교 같은 경우는 또 서술형도 없잖아. 나올 확률이 되게 지극히 적긴 해요. 허나 뭔 가능성이 있냐? 너희 학교 자주 내는 거 있잖아. 가끔씩 내는 거. A라는 애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맞니 틀리니? B라는 아이가 이 문법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맞니 틀리니? 이런 거 있잖아. A가 말하는 거죠. 기억 문장은 분사구문인데 분사구문을 이렇게 바꾼 거야. B가 말하죠. 니은 문장은 가정법인데 이 상황에서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 거야. 이거 맞니 틀리니? 이런 식의 문제였잖아. 그런 식의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렇게 바꿔보는 것이 아예 의미가 없진 않을 거예요. 한번 바꿔보죠. 요거를 바꿔 써보면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 바랬죠. 지금 바라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거야?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가정법을 쓴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봐봐. 내가 간절히 바랬어. 소망했어. 바랬어. 이루어지지 않았어. 기분이 어때요? 더럽죠. 기분이 더럽잖아. 기분이 더럽다. 내가 굉장히 유감스러워. 언제? 지금 유감스러워야죠. 지금. I wish니까 I am sorry가 되겠죠. 잠깐만.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I wish it가 되는 순간에 얘는 직설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I was sorry가 되겠죠. 유감스러웠죠. 바랬던 게 그때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뒤에 보니까
내가 부자면 참 좋겠네 이건데 내가 부자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난 부자가 아니다. 이걸 써야 되잖아. 근데 잠깐 여기서 원호 잘 생각해봐. 나는 부자가 아니다를 써야 돼. 어떻게 쓸 거예요? I. 그렇지. am not rich 라는 형태를 써야겠죠. 오케이? 왜냐하면 이게 1번 문장이잖아. 1번이 어디 있어요? 여기잖아. 지금 서서 지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결국 현재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부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야. 원호 하나만 더. 그럼 얘는요? 얘는 몇 번 문장이야? 얘는 여기서 3번이잖아. 과거에 서서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럼 뭐에 대한 얘기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지. 그럼 난 부자가 아니었어. 어떻게 써야 돼요? I. 그렇지. 뭘 쓰면 돼? 여기다가 I was not. I was not rich.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2번 보니까 그럼 2번도 한번 바꿔볼게요. 2번을 바꿔보면 태준아 잘 봐봐. I wish that 지금 바랬죠. 지금 바랬어. 그 안타까운 건 언제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안타깝겠죠. 오케이? 바란 건 지금이니까. 그걸 어떻게 써야 돼? I am sorry. 됐어? 이렇게. 근데 I had been rich잖아. 아, 내가 부자였었더라면 좋을 텐데 이거 아니야. 그럼 난 부자였어? 아니었어? 아니었죠. 근데 지금 이게 몇 번 문장이야? 이게 지금 여기에서 2번 문장이 되는 거잖아.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떤 일을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바라보기에 예전 일이니 여기를 말하는 거죠. 내가 부자가 아닌 건 언제야? 내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지금의 이전이죠. 그게 뭐야? 과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I'm sorry. 시간을 잘 보세요. 시간축을 보면 결국 언제적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 I. 크게 안 들려. 오, 아니죠. 봐봐. 지금 현재 I wish니까, 그지? I wish니까 지금 서서 현재에 보기에 그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과거가 돼야죠. 그럼 뭘 써야 돼? was not 써야겠지. 과거잖아. 됐니? 오케이? 그럼 봐봐. I was not rich.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문장을 써주고 나면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 근데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아니 여기서 I was not rich인데 3번도 I was not rich 아닙니까? 근데 왜 똑같습니까? 이런 질문인데 당연히 똑같지.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지. 2번 문장과 3번 문장이 여기서 만나잖아. 그럼 과거에 대한 얘기니까 그럼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죠. 이해됩니까? 다만 지금 바라보기에 그땐지 그 과거 그 순간에 바라보기에 그땐지가 다른 거죠. 어디에 서서 그 사건을 바라본지만 다른 것일 뿐이지 어떤 사실에 대한 언제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는 바뀌지 않죠. 저 시간의 축을 보더라도 똑같이 과거에서 만나는데. 형준 이해돼요? 괜찮아? 이렇게 쓰면 되지. 됐습니까? 태준 잘 봐. 그럼 4번을 보니까 4번은 보면 I wished란 말이야. 내가 바랬었단 말이야. 언제? 시간의 축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wished니까. 이해되니? 그럼 과거에 바라보기에 과거보다 이전에 부자였었기를 바랬던 거잖아. 그럼 내가 부자가 아니었던 건 언제야? 과거보다 이전 과거잖아. 과거 이전 과거 그걸 뭐라 그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써야 돼? I was sorry겠지. I was sorry. 유감스러웠다. 뭐가 부자가 아니었었던 것이 언제? 과거보다 이전에. 그럼 지금 태중이 말한 것처럼 뭘 써야 돼? 대과거, 과거 완료를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I was sorry that I had not been rich. 이렇게 쓰면 되잖아. 됐습니까? 과거보다 이전 과거니까. 태준 됐니? 오케이? 자, 이렇게. 근데 여기서 다 I wish만 말하고 왜 as if는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쓰면 돼. 똑같이. 자, 옆에다 써볼게. 옆에다 이렇게 쓰면은 옆에다 써볼게.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해볼게. He talks.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냥 막 말을 해요. 막 말을 하는데 어떤 말 하냐면 He knew everything. 그럼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그가 지금 떠들어대고 있어.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He talked
아이 새끼 그때 막 떠들어 대더라고. 과거 그때 막 떠들어 대더라고. He knew everything. 그 당시에 다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떠들어 대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he talks. 그놈이 지금 막 떠들고 있어. 지금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he had known everything. 예전에 다 알았었던 것처럼 지금 떠들어. 이렇게 문장을 쓰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오케이? 많이 됐어요? 오케이? 자, 좀만 더 가볼게요. 그럼 마지막 문장 어떻게 나오겠어?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he talked. 그 자식이 막 떠들어 댔었어. 과거에 막 떠들어 댔었는데 그 전에 그랬었던 것처럼. 그럼 뭐야? He had known. everything.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됐어요? 됐어? 진행됐니? 그럼 봐봐. 그럼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것은 뭐냐? 결국에 너희들한테 이걸 가지고 막 시험 문제를 이것저것 내긴 좀 어려워요. 특히나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이걸 가지고 뭘 내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식만 외우면 되는 걸 뭐. 공식으로 다 해결될 것을. 오케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많이 어렵진 않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기억해라. 언제적 얘기하는 거냐. 기준점이 어디냐. 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걸 외우시라. 이 그림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 이 그림만 알아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해결돼요. 오케이? 이 그림이랑 요 그림이랑 여기 있는 예문이랑 한 번씩만 이렇게 매치업을 시켜보시면 내용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얘를 기억하세요. 얘를. 됐습니까? 오케이? 필기 좀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가정법 부분에서 여기까지 얘기한 겁니다. as if까지. 여기까지 이야기한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거는 여기 without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근데 이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재현, without이란 단어는 품사가 뭡니까? 안 들려요, 크게. 얘 품사가 뭐예요? 이렇게 손가락과 함께 뇌도 나갔나? without 품사. 보시고. 쟤 머리 다쳤냐? 왜 저래? 그지? without 품사. 전치사. 저런. without은 전치사입니다. 오늘 좀 맛이 갔어요. 저 왜 저래? 같이 공부하고 왔는데 약간 터졌던데. 왜? 너 여자친구한테 차였냐? 너 고백했니? 고백 해봐. 쓴맛을 봐야지. 그거 한번 해보고. 얘가 이런지부터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한테 하는 거지 그냥. 예쁘다. 고백하는 거지 그냥. 했다가 뭐 안 되겠지. 되겠어? 안 되지. 그냥 아무거나 해봐. 보통 이렇게 손을 제대로 못 쓰는 아이들을 손가락이라고 부르죠. 뭐요? 손배우시. 난 하지 않았어요. 난 저 단어를 생각하지 않았어. 그냥 얘가 말한 거야. 이게 우재의 생각이야. 이게 재현이를 바라보는 우재의 생각인 거야. 본심을 듣게 되는 거죠. 나쁜 아이구나 너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레고. 자, 봅시다. 잘 생각해봐. without은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전치사는 이거 물어보자. 테일. 전치사는 그 뒤에 뭘 써야 돼요? 그렇죠. 전치사는 이 뒤에다가 이렇게 명사를 쓴단 말이야. 얘가 가정법이에요? 이 자체로 가정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아? 이게 가정법인지. without 다음에 명사를 쓴다고 해서 이게 가정법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가정법이 되겠어요? 이건 가정법인지 몰라요. 알 수 없어. 이거 어쩌라는 겁니까? 가정법인지 아닌지. 그냥 곰곰이 생각해보면 without 다음에 명사 나왔잖아. 근데 이게 문장이라면 얘가 만약 문장이라면 without 명사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지. 문장이니까. 문장 어딘가에 주어 동사는 반드시 있는 거니까 동사가 있겠죠.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냥 이 동사의 모양만 잘 보면 돼요. 이 동사의 모양을 잘 살펴서
이 동사가 조동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의 형태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이 뒤에 조동사 다음에 have pp라는 형태를 쓰고 있는지, 그것만 파악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이야? 이거 여기 됐어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가정법이 나오건, 기본적인 if 가정법이 나오건, I wish건, as if건, without이건 어떤 형태건 간에 이 기본적인 공식을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서 공식을 자꾸 외우라고 하는 거고, 자꾸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막 공식 써드릴 때 보고, 그렇지, 저런 공식 있었지, 이 새끼 잘 쓰네, 이런 건 아무런 의미 없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문장을 읽다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가정법이네. 여기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왔다. 여기 조동사 뒤에 have pp 나왔다. 그걸 보고 너희가 판단해야 돼요. 내가 판단하는 건 하등 쓸모가 없어. 내가 발견해서 뭐 할 건데. 직접 너희가 보셔야 된다고. 그 공식 외우시라고. 기현이처럼 지금 멍 때리고 너 귀신 보냐? 왜 자꾸 정신 차려 임마. 귀신 봐? 나 요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나 홀로 집에 보면 나 지금 딱 봤는데, 야, 깜짝 놀랐어. 굉장히 비슷한데? 그래요. 이것도 내가 말한 건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 내가 말한 건 아니잖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잘생겼다? 왜? 나홀로 집에서 잘생겼다요? 케빈처럼 잘생겼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 나쁜 놈이구나. 너 친구들을 나쁜 놈이네. 친구들을 막 쓰레기가 되고 있다. 자, 봐봐. 이게 뭐냐면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아니면 발견이 안 돼. 알겠죠? 일단 조금만 더 가볼게. 그럼 without만으로는 가정법인 걸 알 수 없으니까 어디 봐라, 여기. 이게 힌트가 되는 거야. 특히나 다 과거형 조동사잖아. 자, 지난번에 지지난 시간에 조동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내가 어떤 얘기 했었냐면, 야, would는 will의 포함 관계가 아니다. 기억나요? 나만 기억하고 있군요. 기억나? would는 will의 포함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would 하면 그냥 will의 과거형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would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will의 과거형이 있는 거예요. 그냥 포함 관계가 아니라 그냥 대등한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관련성이 있을 뿐이에요. should도 마찬가지로 shall의 과거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위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의무를 나타내기도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shall의 과거형이었던 거고, might도 마찬가지고 may의 과거형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해됩니까? could도 마찬가지고요. 오케이? 그렇다면 얘네가 무조건 과거형 조동사라기보다는 요렇게 생겨 먹은 조동사들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가정법이라고 하는 상징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설명할 때 가정법은 시제와 조동사 표현이 합쳐진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조동사를 간과하시면 안 된다고요. 막 쓰지 않는다고. 절대로 의도를 가지고 쓰는 거라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보고 아는 거다. 이 표현을 보고. 됐어요? 오케이? 그럼 봐봐. 세볼게. 만약에 첫 번째로는 without 이라는 형태를 쓴 다음에 당연히 명사가 나오겠죠? 전치사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서 주어가 나오고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의 원형. 이건 가정법 과거죠. 됐어요? 가정법 과거인, 일단 가정법인 거 어떻게 알았냐면 얘를 보고 알았어요. 근데 가정법 과거인 건 어떻게 알았냐면 그 뒤에 나오는 동사의 원형을 보고 알았어요. 됐습니까? 그럼 가정법인 거 발견한 거죠. 진우야, 정신 차려. 점점점 눈이 감기고 있어. 정신 차려. 이럴 때 잡아야 돼. 정신 차려. 내가 졸린다는 생각 들 때 정신 차려야지. 진우. 봐봐. 잘 생각해. 지금 잠들면 영원히 잠드는 거야. 오케이? 이해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죠. 그죠? 옆구리는 괜찮은가 봐. 졸려? 잠 깨게 도와주고. 졸려? 도와줄게. 졸리면. 오케이? 졸리면 얘기해. 알겠지?
좀 이따 눈이 지금부터 반쯤 감기면 내가 갈게. 오케이? 오케이. 졸릴 때 생각하라고. 아, 나의 옆구리는 괜찮은가. 이렇게. 알겠지? 거봐, 저렇게 도망 먼저 가잖아, 일단. 일단 도망치는 거 아니야. 자, 보세요. 여기서 근데 without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without이라는 표현을 바꿔 쓸 수 있었죠. 기현, 뭐 있었지? 만약 야, 순간 너무 황당한 대답이 나와서 당황했다. 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반면에라는 연결어인 거고 지금은 그 표현이 아니고요. without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완이 뭐 있어요? 욕해도 돼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테일 뭐 있어? without 그렇지. but for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but for 이라고 썼을 때 그 for도 전치사예요. 그 뒤에는 명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바꿔 쓰는 거 말고 아이의 가정법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테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아, 거기까지는 아닌가 보구나. 자, 이거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 형준? 그치, 어서 주워 들은 것 같아. 더 찌꺼려봐. 그거 좀 이따가. 잘 기억해놔. 지금 했던 대답들을. 오케이? 좀 이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려줄게요. 오케이? 잘 봐봐.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테일 잘 생각해봐. 가정법 과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were가 나왔어야죠. had 모시기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형준. 이해돼요? 오케이?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여기서 윤호야, 이거 if it were not for 다르게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바꿨죠? 기억나? 아하, 이거 알아야 돼. 윤호. 오케이? 이거 했었어. 이 형태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이 모습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were it not for, were it not for 이렇게 were it not for 이렇게요. 그럼 were it not for라는 표현은 뭡니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were it not for는 뭐냐면 if it were not for에서 뭐 한 거야? if를 생략한 거예요. 얘를 생략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도치.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꿔주는 도치라는 것이 발생한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게 without, but for,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한 단어처럼 느껴져야 돼요. 이걸 따로 보시면 안 되고요. 한 단어처럼 느껴져야 돼. 왜냐하면 너희는 분명히 자, 얘들아 봐봐. 이제부터 가정법 문제를 낼게요. 자, 풀어보세요. 이렇게 내지 않아요. 고등학생들한테 그렇게 물어볼 리가 없다고. 이거 시험법이 가정법인데 이렇게 바꿔. 아니야. 그렇게 안 낼 거야. 그냥 너희는 이러한 문장을 어떤 지문 속에서 그냥 만나게 될 거라고요. 그냥. 가정법이라는 그 힌트나 그런 거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쓸 거라고. 그럼 너희가 그냥 지문을 읽다가 were it not for 라는 표현을 보고 어순이 왜 있다위야? 이렇게 생각하면 망하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냥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be satisfied with, be ready to, be going to 이걸 보면서 이거 무슨 뜻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워낙에 많이 봤으니까 그냥 단어처럼 느껴지잖아. 똑같아.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에 이거 있어야 돼. 자꾸만 입으로 중얼중얼 해보셔야 된다고요. but for, without, if we wanna for, were it not for 한다는 거예요. 한 단어 덩어리 지어 있어야 돼요. 머릿속 자체에. 됐습니까? 그럼 잠깐만. 여기까지가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요거 한번 두 번째 이렇게 한번 해볼게. 마찬가지로 without 이란 표현을 썼어요. 마찬가지로 without 이란 표현을 썼는데 without은 품사가 뭡니까? 전치사예요. 전치사니까 뒤에 뭘 써야 돼요? 마찬가지로 명사를 쓰겠죠. 근데 여기서 명사에서 문장이 끝날 리가 없잖아요. 문장이니까 주어 동사를 쓸 거라고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마찬가지로 주어를 쓸 거예요. 근데 그 주어 뒤에다가 뭘 쓰냐? 마찬가지로 would, should, could, might 한 다음에 그 뒤에 뭘 쓸 거라는 거야? 여기다가 have, pp라는 형태를 쓸 거라는 거죠. 태준 이해되니? 태준 잘 기억해. 공식을 알아야 돼. 이 공식을 알아야 요 내용이 이해되는 거야. 됐니? 여기서 would, should, could, might 뒤에 have, pp 있었잖아. 내가 어떤 상황에서건 have, pp가 나오면 옛날 일이라고 했잖아.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have, pp니까 이거 옛날 일 말하는 거구나. 이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얘는 뭐구나?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됐니? 연결되니? 그럼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테일이가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without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습니까? 얘는 아까처럼 buffer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오케이? buffer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얘는 마찬가지로 전치사니까 뒤에다 명사 쓴다고요. 근데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걸 바꿔 쓰면 원호야 거기 떠들다가 죽을 수도 있어. 너 내가 거기까지 가면 걸음 수대로 때린다 너. 종종 걸음으로 뛰어갈게. 자, 봐봐. 그럼 이거를 봐봐. 형준, 잘 생각해봐. 얘를 바꿨을 때가 뭐가 되는 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여기가 if, it, had not been for 이게 돼야 되고 이 if, it, had not been for에서 마찬가지로 if를 생략하니까 도치를 시켜서 여기가 had it not been for 이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왜 아까 말인지 알겠어? 들어는 본 거지. 어서 듣긴 들었는데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냥 들은 거야. 저게 뭐인지 왜 저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했고 또 한 가지 이게 입에 익어 있도록 외우지 않아서 그래. 한 단어처럼 보여서 헤드 뭐 거식이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이런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아이의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한 단어처럼. before, without, if it had not been for, had not been for. 지금 나도 계속 말하니까 한 단어처럼 말하잖아. 마치 한 단어처럼 had not been for라고. if it had not been for, were not for, if it were not for. 오케이? 이게 외워져야 돼. 알겠어요? 왜냐하면 거듭 말하지만 특히나 had not been for 같은 경우가 이런 문장들이 독해 지문을 읽다가 중간에 떡하니 나오면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쉬 발견 안 돼요. 그나마 어떤 교재에서 had it not been for his help 이렇게 나오면 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 그런데 있잖아 만약에 무슨 말이냐 만약에 문장이 had it not been for his help 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컴마까지 찍어주잖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컴마 찍고 난 다음에 she 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she would have failed. the exam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녀는 시험에서 실패했을 겁니다. 이렇게 쓴다고. 그런데 이거는 그나마 발견할 수 있다고. 컴마도 찍혔지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문장이 이렇게 써 있다고 생각해봐. 그녀가 would have failed the exam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나온다고 쳐봐. 문장이 이렇게 써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걸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이해됩니까? 왜? 마치 뭐처럼 보여? 여기 동사, 주어가 헤드? 해석이 꼬인다고.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 이게 한 덩어리로 보였어야 돼. 이해되니? 그래서 끊어졌어야 돼. 그리고 결정적으로 힌트는 어디서 얻었어야 돼? 요거 왜 썼지? 요거 과거형 조동사 요거 왜 나온 거죠, 요거? 요거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왜 나왔을까? 요런 것, 이거 가정,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고. 안 그러면 발견이 잘 안 될 거야. 쉽지 않다고. 지금 단일한 문장으로 여기 써 있는 걸 가지고,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 외우셔야 돼. 한 단어처럼. before, without, if it were not for, were not for. before, without, if it had not been for, had not been for. 덩어리로. 한 덩어리처럼 눈에 익어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게 읽혀야 돼. 머릿속에. 됐어요? 그래야 발견이 된다고. 아시겠죠? 오케이? without 가정법은 이렇게. 미안하지만 외우시라.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써보거나 그런 것도 괜찮은데 얘는 다른 것보다 그냥 나불나불 계속 짓거려봐. 중얼중얼 해보면 돼. If it were not for, were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 had not been for. 한 단어처럼. 오케이? 자꾸만 말해보시라. 그게 진짜로 외우실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게 이 without 가정법이야. 오케이? 그런데 아까 테일이가 잠깐 이야기했었던 뭐 otherwise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거는 뭐냐면 기타.
기타 등등의 가정법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 사실 아까 테일러 otherwise 말했는데 됐어 그거는 몰라도 되는데 라고 그냥 쑥 넘겼잖아. 왜냐하면 otherwise가 무슨 뜻이에요?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잖아.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otherwise란 표현은 직설법이랑 결합을 하기도 하고 가정법이랑 결합을 하기도 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지 않았었더라면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오케이? 그럼 뭐냐면 얘는 가정법도 되고 직설법도 되고 둘 다 돼.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낼 건데? 둘 다 된다니까? 의미도 별 차이 없다니까? 뭘로 시험 문제 낼 건데? 나올 리가 없어요. 얘를 시험 문제로 낼 게 없어.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해석할 때 써먹으시면 돼요. 그럼 해석할 때 정도 그런 뜻이구나.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외우기도 되게 쉬워. other, y잖아. other, 다른 거야, 다른 거. 아,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그거 아니면, 그러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시면 된다.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요거 지울게. 요거 좀 중요한데 칸이 좀 좁아서 지울게요. 자, 봐봐. 그럼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 이런 게 있어요. It is time 이런 표현이 있어요. It is time. It is time. 원호야, it is time 무슨 뜻이에요? It is time. 그렇지. 뭐뭐 할 시간이다. 그게 무슨 뜻이야? 뭐뭐 할 시간이다.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된다는 그렇죠. 지금 뭐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 말에 대한 진실은 뭐예요? 해라. 그건 의도지.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지금 뭐뭐 할 시간이다. 무슨 뜻이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 밥 먹을 시간이야. 밥을 막 먹고 있는데 밥 먹을 시간이야 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뭐 하다가 야 이거 그만하고 그걸 밥을 먹을 시간이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it is time 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라고요. 잠깐만 다시 뭐라고? 지금 이 순간에 안 하고 있는 거. 지금 이 순간에 현재 사실의 반대로 말하는 거라고요. it is time이. 그래서 it is time보다 it is time 이라는 표현 자체가 가정법 과거인 거죠. it is time 이라는 표현 자체가 가정법 과거인 거예요. 뭐뭐 할 시간이다 라고. 문장을 한 번만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it is time 한 다음에 it is time for us to take a break 이렇게요. 이거 우리가 휴식을 취해야 할 순간입니다. 이렇게요. 근데 잠깐만 이 문장을 보면서 가정법이 떠올라요? 이 문제가 가정법스러워요? 전혀 가정법스럽지 않죠. 오히려 너희 이 문장을 보면서 가짜 주어, 진짜 주어, 의미상 주어 이렇게 보지. 저것은 가정법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희들한테 뭘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혹시라도 나오면 해석만 하시면 되는 거지. 해석도 어렵지 않을 거야. 그냥 할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는. 그치? 그런데 얘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난 여기서 투부정사 구의 형태를 썼으니까 난 절의 형태로 바꿔볼래 라고 하면 it is time 한 다음에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 that을 쓰면 되죠. it is time that 한 다음에 주어 we. 야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should take a break 이렇게 쓸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고 보니까 조동사 뒤에다가 동사 이거 가정법 과거의 공식을 썼구나 라고 지금 내가 말하니까 그냥 그러네 라고 판단이 드는 거지. 이 문장을 보면서 너희가 가정법을 떠올리지 않아요. 왜? 왜? 너희들 머릿속에 should는 기본적으로 뭐뭐 해야만 한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뭐 어쩌라는 겁니까?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It is time 한 다음에 that 하고 나서 we 여기다가 took a break 이렇게 쓴다고요. 됐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이 문장은 우리가 이미 휴식을 취한 시간이다. 해석이 굉장히 이상해져요. 이해됩니까? 지금 그 순간인데 이미 휴식을 취했다고?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오케이? 그게 아니라고요. it is time이 가정법 표현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서
과거형 동사를 여기다 쓴 거라고요. 우리 휴식을 취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별건 아니에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게 가정법이라고요. It is time이라는 표현이 가정법이라고요. 오케이? 왜요?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해야 돼라고 말한 거거든. 그래서 이게 가정법이라고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보세요. 자, 봐봐. 가정법은 딱 요 정도예요. 여기보다 더 깊숙하게 더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딱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많이 어렵진 않을 거니까 그거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문제 같이 조금만 풀어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기억하세요. 공식. 공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